25번부터는 상황 대응형 문제 유형이죠. NCS 예시 문제인데 발문에 보면 중국이 주도한답니다. 지문 내용, 상식적 지식을 가득 안고 있죠. 자, 이것을 보고서 전체를 해석할 것이냐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표현 하나 가지고 답을 찾는 거죠. 중국이 주도한다. 그런데 3번 보면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 싸움을 벌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6번 역시 예시 문제입니다. 상을 보면 꼴이 결론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게나 발표를 했는데 결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하고 연결하면 되죠. 그러면 답은 2번이죠. 27번 역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복잡한 내용을 주고 있을 경우 아주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만듭니다. 자, C를 보세요. 보존기간 초과됐다는 얘기는 유통기한을 넘겼다는 얘기죠. 이것을 판매하면 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쉽게 답을 정할 수 있죠. 28번 지문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경제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립 관점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가계소득 그러면 근로소득이죠. 우측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러면 주주 대상이기 때문에 자본소득이죠. 이렇게 대립 관점으로 놓고 선택지를 보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계소득의 근로소득은 점차 하향 추세죠. 그런데 자본소득은 점차 상향 추세입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29번 자, 상황 대응과 지식 활용형 문제입니다. 필세 문제인데 발문에서 총운송비 최소화 요건을 찾으라 그러죠. 자, 비용 최소 그러면 경제 원칙을 떠올리면 됩니다. 경제 원칙은 비용 최소화, 효과 최대화죠. 그래서 비용 관련 항목을 서로 비교합니다. 자, 흑연이 가장 많이 들죠. 이럴 때는 이것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많이 드는 놈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은 최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C 이렇게 확정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 입지 조건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석회성 매장지에 공장을 세우면 원료 수송비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운송비는 가장 적어집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은 경상북도나 강원도 외관 산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0번 문제는 2x2 매트릭스를 읽을 줄 알아야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죠. 자, 2x2 매트릭스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두 빵집이 서로 협상할 수 없는 조건이다. 협상할 수 없다 그러면 현 상태 유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A가 가격을 올릴 때 A가 가격을 올린답니다. B가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 조건이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A 손해를 보게 된다. A가 마이너스죠. 맞습니다. A가 가격을 내릴 때 그러면 A가 내립니다. B 인하 유지 어느 게 더 유리할까? 자, 인하와 유지입니다. B는 자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유지가 더 유리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4번 B가 가격을 유지할 때 B가 가격을 유지한답니다. A가 가격을 내리면 자 인하입니다. B는 이익을 보게 된다. 이 조건이죠. B 마이너스 20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A와 B가 합리적으로 협상한다면 자 협상의 조건은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누 좋고 매부 좋고 이것이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서로에게 플러스를 가져다 주는 요소는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보겠습니다. 서로의 차이는 20 나죠. 여기 조건에서는 서로의 차이가 10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에게 가장 좋은 조건은 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더 유리해진다. 맞습니다. A가 이 조건에서는 10을 가져가지만 여기서는 30을 가져가죠.
자, 이번에는 NCS 이론형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고 있는데, 자, NCS 5급이 다루고 있는 이와 같은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배제하고서도 풀 수 있지만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와 같은 이론 관련 이해가 없어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대화에서 보면 실적이란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취란 표현과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32번은 시간관리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자원관리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MEC 원칙이 있습니다. MEC 원칙은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죠. 그래서 자, 이 둘을 여기에 넣고 그러면 여기 비게 되죠. 이 셋을 여기에 넣으면 역시 여기 또 비게 되고 이들을 여기 넣고 여기 이렇게 올리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4시간이죠. 33번 자, 이게 아닌데 한다. 잘못된 사례는 무엇일까? 여기서 선택지를 보면 5번이 답이죠. 체크리스트 이것은 강제를 뜻합니다. 나머지는 자유발상법이죠. 그래서 답은 5번. 34번 자,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죠. 36번부터는 NCS 5급에 수록되어 있는 매뉴얼 관련 문제 유형이죠. 자, 이와 같은 고객 불만 처리 8단계 프로세스를 주고 있습니다. A에 들어갈 내용 찾으라는 거죠. 1번 어떤 부분이 불편하느냐 이것은 정보 파악이죠. 2번 추가로 해결해야 될 것 그것은 처리 확인이죠. 전화줘서 감사하다 고생 많았겠다 이것은 공감 표시. 불편했던 부분이 해결되었느냐 이것은 역시 처리 확인이죠. 답은 5번이죠. 자, 정보를 파악했으면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확정하는 거죠. 37번 해결책이 명확한지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yes라고 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해결책 다음에는 그 해결책을 실행할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NCS 5급에 실려 있는 문제 해결 관련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답을 찾을 수 있죠. 38번 자, 협상 5단계 프로세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라는 거죠. 자, 선택지 보면 공통점 C를 맨 앞으로 주고 있죠. 그러면 C가 맨 앞입니다. 그 다음에 자, B와 E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B는 협상 안건 지정이죠. E는 원하는 것 탐색.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 나와야 할까? 당연히 B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C, B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과 4번 이렇게 압축할 수 있죠. 자, E냐 D냐 E, D 보면 용어 등을 재점검한다. 그리고 A 보면 합의하고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점검하고 합의문안 작성하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